자, 236쪽의 생의학적 모델. 자,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정신-육체-이론은 심신-이론론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자, 2번 보세요.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은 기계가 고장난 거고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전인가요? 텔레비에서 어떤 여자애가 병아리를 키우고 있다가 병아리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막 죽은 병아리를 갖고 오면서 엄마 병아리 고장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이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자, 이러한 생의학적 모델은 이제 단점이 있어요.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지. 왜? 만성퇴행성 질환은 병원체 없이도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병원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얘도 나름대로 영향을 발휘하긴 했어. 그게 6번이에요. 자, 기술적 개입의 장점이 과대평가되기 쉽고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단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인간의 생명을 오히려 연장시켰잖아요. 그렇죠? 물론 건강한 채로 연장시킨 게 아니라 아픈 채로 연장시키긴 했지만 예를 들어 식물인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긴 했지만 하여튼 생명은 나름대로 연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하여튼 이게 생의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생태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쭉 읽은 거는 보기만 하시면 되고 이런 거 굳이 외우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의학적 모델은 요거 숙주 병원체 간의 관계이다. 요것만 딸랑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태학으로 갑니다. 자, 숙주 병원체 환경의 3요소가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밑에 위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숙주가 뭔지, 병원체가 뭔지, 환경이 뭔지 한번 써놨고요. 자, 사회생태학. 자, 2번 숙주 보이시지? 3번의 환경 보이실 겁니다. 환경 안에는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학적 환경이 있는데 생물학적 환경 안에 거기 매개 곤충, 기생충 등등등 병원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 행태입니다. 자, 개인 행태를 봤더니 현대에 와서 질병의 양상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의 행태적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그래서 개인 행태가 가장 중요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총체적 모델. 자, 총체적 모델은 자, 2번 보세요.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대.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요거예요. 건강은 연속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건강한 거야. 자, 이쪽은 불건강한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상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내가 아침에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하고 딱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 얼굴 왜 이렇게 예쁘지? 어떻게 뭘 먹었지? 그래서 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션 바르고 다 바르는데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신났다 오늘 신났다. 그런데 안경을 쓰니까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왔어. 이런 거죠. 기분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건강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결국 동적인 개념이죠. 동적인 개념. 동적인 개념을 얘기한 게 총체적 모델이구나. 그럼 그 전 거는요. 그 전 거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이분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이다. 또는 불연속 개념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불연속 개념, 이분법적 사고, 불연속 개념 모두 다 WHO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의 반대가 연속성 개념, 연속성 개념, 또 동적인 개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정의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3번 질병은 다양한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네. 이게 총체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뒤로 가면 있을 거예요. 자, 6번 보이시지? 환경, 기억번에, 니은번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자, 물론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걸 생활 습관. 그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인체 생리. 그 다음이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체크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이미 칠판에 써드린 거예요. 19세기 이전은 신체 개념, 그리고 19세기는 심신 개념. 여기 뭐예요? 정신, 육체, 심신, 이론론이죠. 이론론. 몸과 마음은 하나다. 자, 20세기는 생활 개념. 그래서 WHO 정의, 육체, 정신, 사회적인 측면. 그래서 WHO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체적 모델까지 끝났고요. 총체적 모델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플레드릴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건강, 또 하나가 객관적 영역에서의 건강을 제시했는데, 주관적인 영역에서 건강은 건강하다는 느낌,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 예, 이게 있고요. 객관적인 거는 이거는 뭐 병원 가서 검사를 했겠지. 그래서 기능 수준의 증가, 기능 수준의 감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관적인 영역의 건강이 뭐가 중요한데요? 자, 요새 우리 혹시 형평성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지금 간호 쪽에서 밀고 있는 게 형평성 개념이에요. 형평성. 형평성 개념인데 요거에 이제 반대 개념이 불평등이라는 거죠. 불평등. 자, 불평등. 그러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 사이에 어떤 행태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행태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 요거 아마 재미삼아 얘기해 볼까요? 재미삼아? 그렇다고 아주 재미는 아닐 거야. 자, 돈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또 밑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의 그 행태가 다른데 운동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대요. 운동에 있어서 자, 남자들, 남녀 차이가 있겠지. 남자, 돈 많은 사람 운동해야 하네요. 예, 돈 없는 사람 운동해야 하네요. 남자들 둘 다 운동해요. 근데 운동의 종류가 다르겠지. 자, 돈 많은 남자들은 골프 이런 거 치겠지. 근데 돈 없는 남자들은 엽기 뭐 이런 거 된대요. 그죠? 그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돈 많은 여자들은 운동해요. 근데 돈 없는 여자들은 운동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혹시 술은요? 술은 돈 많든 없든 다 먹어요. 근데 술을 먹는 종류가 다르겠지. 고급 술을 먹고 뭐 소주를 먹고 이러겠죠. 자, 담배는요? 담배는 돈 많은 사람은 담배 안 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담배를 핀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돈 있고 없고 간의 행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요소 운동뿐이 아니라 건강인데 주관적인 건강이 들어가요. 주관적인 건강이 어떠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설문지에. 그럼 대부분의 돈 많은 사람들은 나 건강해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말도 안 돼. 암 환자도요. 돈 많으면 나 건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 비록 암에 걸렸지만 열심히 해서 나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엄청 위도 쓰라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의 개념이 낮은 게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 네. 그래서 자꾸 주관적인 건강에 대해서 좀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객관적인 건강이 설문지에 있는 게 아니야. 주관적인 건강만 설문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플레드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건강, 객관적인 영역에서의 건강이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끝났고요. 자, 건강에 대해서 외우실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WHO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 WHO. 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 요거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은 없어진 아까 말한 생의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사회생태학적 모델, 총체적 모델. 요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은 라논드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많긴 많은데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관리자, 그럼 관리자 역할을 하겠구나. 연구자, 연구하겠구나. 그래서 대부분 아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둡시다.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대변자. 대변자랑 똑같은 말은 옹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옹호자. 그 다음에 변화 촉진자. 요 두 개는 좀 알아두세요. 자, 대변자에서는 그 대상자를 수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수혜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게 돈이 없어요. 그럼 기초수급권자가 될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무지해서 또는 뭐 기운도 없어서 그냥 누워만 계시는 거야. 그럼 기초수급자 하려면 뭐 서류도 많이 띄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야. 이랬을 때 그 할아버지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를 우리는 대변자, 옹호자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수혜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할아버지의 권리를 찾아준다.
이걸 우리 대변자 옹호자고요. 이거는 우리 보건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교사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쳤어. 그럼 학교에서 다쳤으면 학교에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또 교장 선생님들 되게 싫어하세요. 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쳤어? 그럼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쉬쉬하거든요. 이랬을 때 학생 권리를 찾아주는 것도 우리 보건교사야. 이런 거를 우리 대변자 옹호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변화 촉진자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든 여기 혹이 나기 시작해서 혹이 조금 이렇게 났어.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기 혹이 났어요. 병원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지 않나요? 아, 이게 뭐지? 신경 쓰이지만 나 바빠서 못 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커졌어. 주모만해졌어. 예, 그럴 땐 갑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가요. 주모만한 게 커져도 안 가. 왜?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쓸데없이 돈 왜 써?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병원에 안 가는 분에게 그 의사결정에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가게끔 하는 거를 우리는 변화 촉진자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갈 때도 목에다 줄을 끼고 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게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 이걸 우리는 변화 촉진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대부분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중에 대변자 변화 촉진자를 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쭉 물 흐르듯이 왜 이렇게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보건조직관리자, 말 그대로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직접 간호를 제공합니다. 자,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직접 간호를 제공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간호사잖아요. 간호 제공하는 게 뭐예요? 아, 간호 제공하는 거, 의사들 오더내리에서 IV, IM하고, 그 다음에 바이탈 체크하는 거, 그걸 간호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이때 간호는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우선순위 설정하고, 이런 거를 직접 간호 제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대변자입니다. 자, 수혜자 기억하시지? 의료 서비스 수혜자를 대변해서 그들의 의료제도나 지식에 대한 무지와 그때의 상황을 참작해서, 자, 옆에 가시면 법적인 근거 하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거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야 돼? 각종 법칙이나 규칙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옹호자 역할은 좀 중요해서 좀 깊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읽어보시는데, 자, 그럼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그 사람을 대변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끝까지 대변하는 건 아니고, 이때까지 해주셔야 돼. 언제까지?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결국 내가 이 분을 대변해주면서 할아버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보건교육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를 대변자, 옹호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뒤로 가시면 팀 요원. 왜? 우리 지역사회는 우리 간호사만 있는 건 아니지. 물리치료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팀으로서 일을 합니다. 팀 요원. 자, 상담자 역할도 하네요. 자, 변화촉진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역할. 이게 변화촉진자.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맞아요. 우리 교육 잘하잖아요. 평가자. 그리고 정보 수집도 하고 보존도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우리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가 다쳤어. 그러면 인근 의원에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 역할도 하는 거고요. 자, 12번. 지역사회 조직개발자. 이게 뭐냐면 그 지역사에 가시면 기존의 어머니의 마을 조직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잘하거든요. 지역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내 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보건교사에 있을 때 이제 보건교육을 좀 합니다. 이제 보건교육을 딱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자기 담임 아니라고 딴짓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교육, 그러니까 그 보건교사 하나의 특별 활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찢어졌을 때 빨간 약 들어서 이렇게 소독할 수 있게끔. 물론 소독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 반에 한 명씩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의 한마디로 부하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컨트롤이 잘 되던데요. 하여튼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들은 요걸 우린 지역사회 조직개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한 옹호자, 대변자, 그 다음에 변화촉진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옆에 가시면 체크포인트에 역할 개발이 있는데 여기는 역할 확대
확대하고 역할 연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어 뜻풀이만 좀 하도록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있습니다. 역할 확대가 있고 역할 연장이 있습니다. 자, 역할 연장은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사들의 역할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호사의 역할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호조무사 역할이야. 말도 안 되지만 끊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의사들의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 일을 못하게끔 돼 있지. 그 역할을 우리 간호사가 대신 해줘. 이거를 우리 역할의 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역할의 확대는 360도로 그 기능을 확대시키는 거. 대표적인 게 그렇지. 전문 간호사가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역할의 확대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뜻풀이만 좀 얘기한 거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